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어 강사 석정환입니다. 오늘 할 거는 비상 고2 문학 4단원의 세 번째 작품이죠. 동동이라는 작품 먼저 같이 나가 볼 건데요. 우리가 처음 시간에 4단원 첫 시간에 했던 게 바로 주몽신화. 그래서 완전 고대 문학을 하나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죠? 제망매가. 고대 넘어서 이제 삼국시대, 신라시대로 넘어오는 그 문학 살펴봤었고요. 신라 이후에는 어떤 나라 있습니까? 고려죠, 고려. 네, 그래서 우리 역사적 흐름을 머릿속에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맨 처음에 뭐 적으실 필요 없어요. 자, 맨 처음에 아주 그 고구려를 시작할 때쯤에 만들어졌던 문학인 주몽신화 했었고, 적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신라 시대의 문학인 제망매가 우리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대에 고려시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고려시대 문학을 우리가 동동 같이 볼 겁니다. 사실은 고려시대 문학은 우리가 1학년 때 봤던 작품 청산별곡도 아주 대표적인 고려시대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어가 쭉 있는데 고려시대 문학 작품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고어가 뭐라는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좀 묘하게 고려시대 고어의 느낌이 약간 있어. 약간 부드럽고 좀 장난기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어감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살펴볼 작품은 바로 동동입니다. 자, 요 동동이라는 말은요, 상당히 귀여운 말인데요. 그냥 들어도 귀엽죠. 어감도 귀여워. 동동. 자, 이 동동은 이거 그냥 북소리입니다. 북소리. 북소리 둥둥. 둥둥을 동동으로 쓴 거야. 너무 귀엽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동동이라는 작품이 아마 국내에서, 궁궐에서 뭔가 악기 연주를 하면서 같이 불려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1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보글한 림배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라 호날 나자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다리. 자, 1년이 뭔 소리냐면 현대어풀이를 보세요. 덕은 뒤에다가 받치고 복은 앞에다가 받치고 덕이러 복이라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아으 동동다리. 이 아으 동동다리는 이제 의미 없는 여음구예요. 여러분 이제 고려가요 청산벽 했으니까 알겠지만 얄리얄리얄라 정얄라리얄라. 그죠? 또 가시리 가시리 있고 하다가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런 거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네, 후렴구가 나오는 거고요. 저 후렴구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요 내용부터 좀 처리를 해봅시다. 이게 뭔 말이야? 뒤라는 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좀 신령한 거, 신성, 미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덕은 뒤에다가 바치고 복은 앞, 이 앞은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뒤로는 산신령, 뭐 산신령이 아니고 신령, 그냥 신성한 존재에게 바치고 복은 앞에 이제 왕에게 바치고 그래서 덕과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사람들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약간 좀 호객 문구네요. 호객하는 문구. 아니, 뭔 소리지? 자, 1년에 대한 해설을 좀 보세요. 전체 내용하고 연결성이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아직 안 배웠지만 이 동동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임과 이별한 이의 슬픔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성이 많이 떨어지죠. 결국에는 뭐야? 후대 궁중 예약으로 쓰이면서 덧붙여진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예악입니다. 오타네요. 네, 노래 악자를 써가지고 예악. 그래서 궁중에서 어떤 그 예식, 세레머니를 할 때 불린 노래로 쓰이면서 덧붙여진 부분이다. 그 가시리 가시리 있고라는 부분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가시리라는 작품에서는 이것도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인데 위증절과 대평성대라는 파트가 나와요. 자, 이 파트가 뭐냐면은 저기 이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태평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거거든. 아니 갑자기 나 님 밀어서 너무 싫어. 슬퍼. 가지마 가지마 이러다 갑자기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쵸? 이게 바로 뭐겠어? 궁중 예약으로 편입되면서 덧붙어진 부분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원래 민중의 음악이었던 게 왕실의 음악으로 편입되면서 덧붙여진 게 여기서는 통째로 1년이 덧붙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래서 1년의 전반적인 주제의식은 송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축은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축복.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복과 덕을 이제 왕에게 바치는 그런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1년에서 동동다리라는 요 성격은요, 후렴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소리의 의성 표현이에요. 동동. 자, 동동다리는요,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동동다리, 동동다리. 자, 연과 연을 나누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이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리듬감과 운율감을 높여주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매 연 마지막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시적인 통일성, 더불어서 안정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든지 어떤 주제를 함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틀린 말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연으로 넘어갈게요. 자, 2연은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정월 날인물은 아으 어저 녹저 한온데 누리 가운데 나곤 몸하 하울로 녀셔 아으 동동다리. 자, 정월은요 1월이요. 1월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면 1월 15일입니다. 정월 날인물은 그래서 1월에 날인물을 보세요. 냇물이라는 뜻입니다. 1월의 냇물은 아으 이것도 감탄사요. 아무 뜻이 없는 감탄사입니다. 아유 어저 녹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한온데 하는데 1월의 냇물은 이제 얼었다 녹았다 하겠죠, 당연히. 왜? 봄이 이제 겨울이 올랑말랑 하니까 얼었다 녹았다 합니다. 의림집을도 마찬가지예요. 1월에 얼었다 녹았다 해요. 자, 근데 누리 가운데 나곤 몸하 하울른 열셔. 누리는요 세상이란 뜻입니다. 요 시옷은요 이제 관형격 조사 우리 배웠었어요. 중세문법 할 때.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나곤. 자, 나 있는 몸하 몸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 있는 몸은, 즉 태어난 몸은 하울로 멸셔, 홀로 여다, 지내다죠, 살다죠, 그쵸? 살녀, 사괴 살려는 사람이 많하, 살녀, 여다, 살답니다. 그래서 멸셔, 지내는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나중에 뭐 아우 동동다리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를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뭔 말일까? 1월에 냇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 내 몸은 홀로 지내고 있는구나. 자, 보세요. 위에 있는 지금 어전옥전은 뭡니까?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 가운데 있는 내 몸은 홀로 지내는구나 라는 말에는 아직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은 여전히 홀로 지내고 있다라는 맥락이 숨어 있다라고 우리가 체크해야겠지. 왜? 얘랑 얘가 지금 대조되고 있으니까요. 하는데 라고 하니까 대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물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인간사인 나는 여전히 홀로 외롭다. 그래서 뭐 자연물과 인간사를 대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 그래서 화자의 처지와 대비가 되는 소재, 즉 대비를 통한 감정 심화인 이것은 당연히 객관적 상관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 모르시면 안 돼요. 네, 모르면 지금 손 들고 질문하세요. 제가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객관적 상관물. 정리할까? 객관적 상관물? 그래, 객관적 상관물 정리합시다. 뭐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고 반복한다 셈 치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정확히 의미를 말하자면 화자의 감정과 관련된 시적 대상 및 소재예요. 소재. 화자의 감정과 관련된 소재인데 종류는 크게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소재는요, 보통 화자와 그 소재의 감정이 동일한 경우, 얘를 우리가 특별히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슬픈 상황이야. 되게 슬픈데 저 달을 보니까 달이 참 슬퍼 보여. 그럼 어때? 나의 감정과 저 달의 감정이 같은 거죠. 즉 나의 감정을 달의 감정에 이입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관련된 소재인 달, 이 달은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자, 두 번째는요, 화자의 감정과 이 소재의 감정이 서로 반대되고 있는 어때? 대비입니다. 대비. 대비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로운데 그 1월 냇물은 계속 얼었다 녹았다 하고 있다. 나는 변치 않은데 얘는 변하고 있다. 그래서 더 외로워, 더 슬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정, 화자의 감정을
그냥 단순히 심화시켜주는 대상입니다. 뭐 나랑 감정이 같은 것도 아니고 감정이 반대인 것도 아니고 감정 심화. 예를 들어서 뭐 슬퍼. 너무 슬픈데 창밖을 보니까 비도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나 더 슬퍼지죠? 이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나의 감정과 관련된 소재니까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얘들아 특별한 게 절대로 아니야. 모든 시나 있을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시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냥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나의 감정과 관련된 소재다. 오케이? 아니 당연히 시에 이런 거 하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연 얘기를 가끔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월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변화하는데 세상 가운데 내 몸은 여전히 홀로 지내고 있구나. 나와 대비가 되고 있는 처지다. 자, 그 다음에 3년 넘어갈게요. 자, 3년 보니까 시작이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2월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2월 뻐롬에 아으 높이 현등불 다호라 만인 비추실 드지셨다 아으 동동다리. 자, 딱 봤을 때 어때요? 정월이 1월, 2월, 3년이 2월. 그럼 사연 뭐겠어? 3월. 아, 1월, 2월, 3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특별히 월령체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정리할 거예요. 자, 해석 보시면 2월 보름에는 보름애로 해석이 됩니다. 아으, 높이현 등불 다호라. 뭐 어때요? 높이현 등불 답구나. 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높이현 등불 같구나. 자, 누구냐면요.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사람 바로 님이입니다. 님이. 아, 여기 아니고요. 나 여기 아닙니다. 자, 님이. 님이 마치 높이현 등불 같다. 자, 근데 이게 님의 겉모습에 대해서 예찬한 게 아니고 님의 내면의 덕을 예찬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예요. 이 등불이라고 하면 보통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거든. 저 사람 참 내면이 밝다, 아름답다, 참 깨끗하다 할 때 등불 같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자, 그래서 그 내면의 덕이 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이 너무 아름다워서 만인 모든 사람들을 비추실 드지셨다. 자, 비추실 드지, 이 드는요 뭘 말하냐면 모습입니다. 모습.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 즈인데 이게 뭐 원래는 뭐였냐면은 모습인 거죠. 습. 오케이? 습이 습에서 습이 된 거야. 알겠어? 좀 이상하겠는데 그 모양 안에서 뭐 습. 오케이, 알겠지? 기억하시면 돼요. 습이셨다. 자, 아우 동동나리. 오케이? 자, 그래서 2연에서는 나는 여전히 외로워. 3연에서 갑자기 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대조가 주된 구조고 여기는 예찬이 주된 구조야. 자, 그 다음에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2연에서는 1월, 3연에서는 2월 했으니 4연에서는 3월 가야겠죠. 자, 3월 나며 개한 아으 만춘 달의꼬지여 남의 불을 짓을 지녀시셨다. 아으 동동다리. 자, 3월이 나면서 개한 이 10개자입니다. 개화하다의 개자예요. 그래서 핀, 아으, 감탄사죠. 만춘 달의꼬지. 만춘은 늦봄이라는 뜻이에요. 늦을 만자에 봄춘자를 씁니다. 그래서 늦봄 달의꼬지여는요.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달, 웻, 곧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플러스 이어가 달의 곧 이어 적기를 한 거죠. 요게 이제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은 달, 레, 꽃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봄에 피는 달래꽃이니까 이거 무슨 꽃입니까? 진달래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늦봄에 있는 진달래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맥락을 살펴봤을 때 이것도 아마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다? 님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시면 늦봄의 달래꽃이여 라고 하는 이 달래꽃은 아마 님의 외면의 아름다움, 겉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달래꽃처럼 매우 아름다웠다, 꽃미남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만춘이라고 하는데 만춘 달의꽃이란 말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얼굴이 마치 어떻다는 거냐면은 남이 부러울 듯을 지녀셨다. 남이 부러워, 아까 듯 뭐였어? 모습이었죠. 남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지니셨구나.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면에서는 님의 내면을 좀 이렇게 떠받들었고 4면에서는 님의 외면, 겉모습을 떠받들었어요. 자, 지금까지 보기에는 상당히 눈꼴십니다. 그렇죠? 자꾸 님을 예찬해. 어쩌라고? 솔로는 어떡하라고? 어떡하라는 거야? 자, 근데 보세요. 5연부터 다시 볼게요. 자, 4월 아니니저 아으 오실셔 곧꼬리세요. 무슨다 녹사님은 옛날을 니 꽃인겨 아으 동동다리.
자, 4월입니다. 벌써 4월이 됐어요. 4월.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곧꼬리세요. 자, 아니 니저는요, 안 잊고로 해석이 됩니다. 안 잊고, 아, 오실셔. 오시는 곧꼬리새 무슨 새겠어? 꾀꼬리새. 그쵸? 꾀꼬리새요. 자, 꾀꼬리새는요, 잊지 않고 옵니다. 근데, 무슨다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신죠. 무슨 일인지 녹사님은 옛날을 잊으셨구나. 자, 이 녹사는요, 고려시대 벼슬의 이름이에요. 하급관리라고 합니다. 하급관리. 말단 직원인데, 그 말단 직원 사실은 아마 뭐였을 걸로 추측이 되면은 임의 신분이었을 걸로 추측이 되죠. 그렇죠? 임은 하급 말단 관리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님을 이제 녹사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대리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 무슨 일인지 대리님은 옛날을 잊으셨구나. 아이고, 김대리 날 잊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임의 신분은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막 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그래서 옛 나를 잊으셨구나. 자, 요것도 대조다, 대조. 그쵸? 여기 대조 나와 있네. 그치? 지금 보시면은 꾀꼬리새는요, 얘는 잊지 않았어. 근데 님은 나를 잊었어. 즉 이렇게도 서로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연물과 인간의 대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으동동다리라고 시가 마무리되고 있고, 자, 여기 오른쪽 잠깐 보실게요. 대조. 그래서 외로움을 결국 드러내는 겁니다. 대조를 통해 가지고. 자, 아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곧꼬리새도 화자와 소재가 대비되는 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대조를 통한 의미 심화를 하는 연이 바로 2연과 5연이고요. 님을 가리키는 표현은 3, 4연에서 높이견, 등불, 만춘, 다래꼬지, 뭐 녹사님, 여기서는 얘네 둘은 비유적으로 님을 표현했는데 이 녹사님은 그냥 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 대조를 통한 님이 심화하는 연 2연, 5연에서는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 사용되었음을 꼭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정리해보자면, 나는 님을 참 좋아해. 님을 참 사랑하고 님이 너무 멋있어. 내면도 예쁘고 겉모습도 예쁘고 다 좋아. 근데 님이 와? 안 와? 안 와. 나를 까먹고 저기 서울 생활하느라 바쁘신가 봐. 새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말단지가 들어와가지고 바쁜가 봐요. 나를 까먹었어. 자, 6연에 가시면요, 이제 5월 얘기 나옵니다. 자, 5월 5일은요, 일단 읽을게요. 자, 5월 5일에 아으수린날 아침 야근 즈문헬 장존하샬 약이라 받잡노이다 아으동동다리. 자, 5월 5일은 우리 무슨 날이죠? 바로 나오셔야죠. 어린이날 아닙니다. 단오날이죠. 네, 음력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자, 단오날, 아으수린날. 수린날은 단오날이랑 같은 말이야. 단오날, 수린날, 아침 야근. 자, 단오날에 내가 다려내는 이 아침에 나오는 약은요, 즈문헬 장존하샬 약이라 받잡노이다. 즈문은 천이에요. 해를, 즉 천년을 장존하실, 오래 사실, 길장자에 존재하다 존재하죠. 오래 존재하실, 오래 사실 약이라서 받잡노이다. 바치겠습니다. 누구에게 바치겠다는 거야? 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또 뭐야? 또 송축이야. 아까 뭐 님이 잊어가지고 저기 원망하더니만 갑자기 또 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님을 위해서 약초를 준비해가지고 님이 오래오래 살기를 기원하고 있는 파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도 뭐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랑 오래오래 살자, 건강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 보름에 그냥 읽을게요. 자, 6월 보름에 아으 별해 별온 빛 다호라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이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자, 6월 보름에는요, 6월 보름에요. 6월 15일인 거야. 지금 6월 16일, 15일. 6월 15일에, 별해 발효온 빛. 뭐래요? 벼랑에 버려진 빛이래요. 같구나. 이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 님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왜? 내가 지금 버려진 상태잖아. 내가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 돌아보실 님을 적금은 울러러라지. 울러러 존니노이다. 쫓겠습니다. 그래서 쫓는 거 보니까 좀 순종적이고 되게 이미 나를 잊어버려도 난 쫓아갈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사랑인가 봐요. 그러니까 사랑의 상대적 사랑과 절대적 사랑이 있지. 우리는 절대적 사랑을 쫓아가야 돼. 상대적 사랑은 어떤 거야? 너가 나를 좋아해? 나도 왠지 널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잘해주니까 좋아요. 이런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연애하는 친구들 물어보세요. 너 그 남자가 어디 이렇게 좋니? 그런 얘기들 많아. 잘해줘서 좋아 이런 거. 그런 거는 진짜 사랑일까? 뭐 진정한 사랑과 아닌 사랑이 없겠지만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좀 불꽃 같은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불꽃같이 깨져봐야 돼. 하여튼 미안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내 친이 되게 벼랑에 버려진 것 같고, 언젠가는 돌아보실 임을 내가 아주 쫓아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아우 동동다리. 그래서 요 이제 7년의 아우 동동다리의 맥락은 이별과 정한과 애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별, 정한은 한이요, 한의 정서. 애련은 뭐야? 아주 아련한 그 사랑의 정서. 슬픈 아련. 오케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8년에 가시면요. 7월 보름에 아으 백종 배하야 두고 님을 한대 여가져 원을 비삼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자, 7월 보름에 7월 15일에요. 아으 백종 배하야 두고, 이게 뭔 말이야? 백종이 100가지 종류란 뜻이에요. 100가지 종류의 반찬을 쫙 배열해 두고 차례를 딱 준비해 놓고 엄청난 그 진수성찬 준비해 놓고 뭐 하고 있어? 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있어요. 님을 한대 여가지고 원을 비삼노이다. 밥 차려놓고 거기다 이제 소원을 빌고 있다는 거야. 아깝다, 그치?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님을 향한 애련의 마음이다. 아련한 그 미련, 슬픔, 사랑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애련의 마음이다. 결국에는 님을 향한 사랑이 요 8연의 주제라 볼 수가 있겠죠. 자, 9연으로 넘어가시면요. 8월 보름은 아으 갑의 날이 마른 님을 매셔녀곤 오늘날 갑에셨다. 아으 동동다리. 자, 8월 보름은요. 8월 15일에는 아으 뭐예요? 갑의 뜻이 뭐래요? 한가위래요. 한가위. 추석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8월 15일,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지만, 추석날이지만 님을 매셔녀곤 오늘날 갑에셨다. 님을 모셔야지만 오늘이 진정한 한가위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실제로 지금은 8월 15일이 맞아요. 그래서 물리적 날짜로는 지금이 한가위인데 님을 모셔야지만 한가위다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고 넉넉한 의미의 명절, 즉 진정한 한가위는 님을 모셔야지만 오늘이 한가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얘는 물리적 날짜, 얘는 좀 뭐랄까 감정적, 정서적, 정신적 그런 한가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으 동동다리, 결국에는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주제의식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에 아으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안에 드니 세셔 감아내라. 아으 동동다리. 자, 여기 지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쭉 절기들이 나와 있는데 9월 9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중량절이에요. 중량절. 그래서 국화주를 마시는 그런 풍습이 있는 날이다. 그래서 그 9월 9일에 아으 약이라고 먹는 황화꽃, 국화꽃이 방 안에 드니 세셔 가만하여라 주의가 고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를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중양절은요 원래 술 먹는 날이야. 술 먹는 날. 술 먹는 날이면 집안이 조용합니까? 아니죠. 술 먹으면 기분도 좋아. 옆집 김씨네도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그 김철수 씨 아주 잘 크셨네 막 이렇게 한 마디도 건네고 그런 날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주인공은 어때요? 약이라고 먹는 그 국화꽃, 그 국화술이 안에 드니까 가만하여라. 주위가 조용하대요. 결국에는 뭐야 이거? 아마 저기 외부는 상당히 좀 시끌벅적할 겁니다. 근데 나는 님이 없으니까 어때? 내 집은 고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석 같은 명절날, 어떤 그 절기 축제하는 날인데 우리 집은 되게 조용하다는 거야. 의미 없어. 결국 임에 대한 에렌의 마음까지 체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년으로 갑니다. 10월에 아으 점이연 바로따호라 걷거버리신 후에 단일 한 분이 없으셨다. 아으 동동다리. 자, 그 10월은요 잘 보시면은 점이연 바라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잘게 썰린 보리수 나무래요. 그러니까 나무, 아주 잘게 썰려 있는 나무 같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꺾이고 버려진 나뭇가지처럼 내가 임에게 버림받은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기도 이제 내가 생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얇게 점인 잘게 썰린 보리수 나무 같구나.
걷어버리신 후에 디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그것을 꺾어버린, 님이 나를 꺾어서 버린 거죠. 내가 이제 보리나무가지야. 님이 나를 꺾어가지고 버렸어. 그럼 어떻게? 디니실, 그걸 갖고 다니실 사람이 없구나. 아이고 슬퍼라. 그죠? 아유 동동다리. 그래서 이 부분은 없으셨다. 다로 끝났지만 사실은 영탄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으로 넘어갈게요. 11월입니다. 자, 11월 봉당자리에 아으 한삼 두퍼 누워 슬할 살아온겨 고운일 스시옴 열쇼 아으 동동다리. 자, 11월 봉당자리에요. 아으 한삼 두퍼 누워 얇은 속옷을 덮고, 그러니까 이불 같은 걸 덮고 누웠어요. 지금 누워가지고 자 슬프구나 라고 나왔어요. 슬을 살아온겨. 이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거죠. 슬프구나. 자, 고운님과 제각기 지내는구나. 고운일 스시옴 열셔. 여다가 또 살다로 나왔네요. 그렇죠? 고운님과 제각기 지내고 있구나. 이별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동동다리.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연으로 합니다. 자, 13연입니다. 12월 분디 남가로 갓곤 아으 낫을 반했 저다호라. 님의 알피 들어 어리노니 손이 가재다 무르삼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자, 12월이 되니까 분지나무를 가지고 아으 낫을 반이쪄 다호라. 이 반이쪄가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반했죠. 그래서 소반의 젓가락 갖고 나는 뜻입니다. 소반의 젓가락. 그래서 분지나무라는 나무를 가지고서 만든 젓가락 같다 이 말이야. 소반은 이 조그마한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에 올라간 젓가락 같아. 그래서 님의 앞에다가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갖다 놓으라고 먹으라고 주니까 누가? 손이 음양이 이 손이 아니고요. 손이죠. 손님이 가재다가 무르잠노이다. 입에다가 물었습니다. 자, 이게 상징적인 의미겠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3자, 임에게 드리려고 했던 나의 젓가락이 누구한테 가버렸어? 제3자에 가버렸어. 결국 제3자에게 시집가야 하는 불운한 운명을 뜻하는 바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그쵸? 오케이? 좀 슬프다. 그래서 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 시는 끝나는데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1월부터 님은 나를 오지 않았어. 1년 내내 나를 오지 않다가 결국 마지막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막 1월부터 쭉 보다 보면은 막 그런 그 여러 가지 풍속들을 같이 하면서 그 모든 풍속들을 하면서 누구 생각을 해? 임 생각을 해요. 모든 곳에 너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막 1월에 저기 국화꽃 따릴 때도 네가 생각이 나고, 단오날 축제 때도 네가 생각이 나고, 뭐 할 때도 네가 생각이 나고, 아주 로맨틱해요. 근데 님은 날 버린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12월에는 손님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게 되는 그런 처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맛있어. 자, 전반적인 특징 살펴볼게요. 일단은 자, 오른쪽에 소재 정리한 거 좀 볼 건데요. 일단 임의 모습을 예찬한 거는 등불이 있었고, 또 다래꽃, 돌진달래꽃이래요. 그리고 나의 제 처지를 비유한 것은 이제 버려진 빛, 저면 발효, 이게 저기 그 저민 보리수나무까지, 그리고 반이죠. 이거는 뭐예요? 젓가락. 그래서 이렇게 세모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나의 버려진 처지를 비유하는 소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과 대조되는 사물은요, 꾀꼬리새. 그치? 꾀꼬리새는 잊지 않고 계속 와. 자, 그 다음에 나와 대조된 사물은요, 정월냇물. 정월냇물은 1월 돼가지고 이제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내 삶은 변함없이 외롭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정리되시죠? 전반적인 특징 주목하자면요. 자, 서사, 즉 궁중야합 뜨며 덧붙인 부분 1년이죠. 여기서는 플러스 12달을 얘기하는 12년, 총 14면의 작품입니다. 요거 은근히 문제로 낸 학교 많아요. 총 12년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14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연체, 연이 나눠져 있다는 뜻입니다. 분연체 반대말은 알아두셔야 돼요. 단연체. 왜 반대말 알아둬야 되면은 오답선지를 만들 때 이것은 단연체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러면은 분연체? 비슷한데? 그럼 같은 말인가 보다. 이러고 맞는 딱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안 돼. 단연체는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 단 하나. 단연체. 자, 그 다음에 후렴구가 있죠. 그쵸? 아무 의미 없는 후렴구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삼음보. 완전 삼음보는 아니고 대체로 삼음보다. 그런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형식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는요, 고려시대부터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에 한글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모의 정, 사랑하는 나의 정, 연가, 사랑의 노래, 애절한 사랑의 마음 플러스 뭐도 있어. 중간중간에 송축과 예천도 있어요. 아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러스 어우, 그 겉모습도 아주 멋있고 그 속도 아주 깊으신 우리 님. 즉 뭔가 다양하고 미묘한 정서가 좀 섞여 있다. 그래서 님을 송축하고 예천하면서 동시에 너 언제 올라나 원망한 마음도 살짝 있으면서 좀 그런 느낌. 알겠죠? 근데 사실은 원망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원망하는 부분은 크게 드러나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요, 정체적으로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상의 흐름이 일관적 정서다라고 하시면 틀려요. 그죠? 막 중간에 송축도 있고 예찬도 있고 애절하다가 연모했다가 이런 거. 단일한 정서 틀립니다. 아니라 각 연의 주제와 분위기가 통일되지 않음. 여기 통일에만 X를 친 거야. 통일되지 않음이에요. 않음. 알겠지? 각 연의 주제와 분위기가 통일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요 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시의 갈래는요, 고려가요입니다. 시대별로 보시면 네, 고려가요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시의 성격 좀 정리해 볼게요. 요 시 성격은요, 막 아우동동 다리 이런 걸로 봤을 때 모종의 좀 민요적인 성격이 들어있다. 민속이 부르는 노래 같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 같은 성격이 있고요. 더불어서 그 1년에 나왔던 내용도 봤을 때는 좀 축하하고 축복하는 내용, 송축적인 특징도 좀 있고, 더불어서 사랑의 노래, 나의 사랑을 담은 사랑의 노래인 연가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연가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정말 유행했어요. 언젠가 여러분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엄마 겨울연가가 뭐야? 그 윤사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 연가라는 것은 사랑의 노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형식은요, 기본적으로 연이 나눠져 있다. 무슨 채? 분연채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연이 나눠져 있다는 분연채고요. 자, 더불어서 1월, 2월, 3월, 4월부터 12월까지 쭉 달거리로 쭉 얘기해주는 월령채입니다. 월령채. 네, 월령채를 우리말로는요, 달거리라고도 말을 해요. 자, 제재, 주된 소재는요, 뭡니까? 각 월마다, 각 달의 어떤 해내야 하는 세레머니들, 세시 풍속이죠. 단오날에는 뭐를 하고, 뭐 6월에는 또 뭐를 하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되게 지루했나봐. 매달 그렇게 축제, 페스티벌, 이벤트를 좀 넣어놨어요. 우리도 너네가 지루할까봐 중간고사, 기말고사,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이렇게 쭉 넣어놨잖아. 그치? 비슷한 거겠죠. 미안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소재로 뭐 나옵니까? 자연물 많이 등장합니다. 그쵸? 뭐 보리수, 나무니, 꾀꼬리, 새니, 냇물이니 여러 가지 등장하고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정말 주된 소재는 남녀의 이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시, 전체적인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뭡니까? 임에 대한 송축, 축복과 더불어서 연모의 정과 더불어서 이별의 슬픔까지도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특징 보세요. 인과 화자의 모습이나 서지를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1년과 나머지 연의 정서가 이질적이며 아까 얘기했었죠? 덧붙여진 연이라서 그렇다. 각 연의 시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송축했다가 슬퍼했다가 예찬했다가 슬퍼했다가. 자, 그 다음 후렴구를 사용해서 연을 구분했고요.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켰다. 근데 구분했다는 말이 연결된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은 아니에요. 구분했으면서 동시에 연과 연을 뭐 연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뒤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저기 어떻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페이지냐면 오른쪽에 이제 현대 어플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오른쪽을 이렇게 반 가리시고 왼쪽을 내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다른 책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리면서 덕이랑 곰배 받쳤고 뭔 말이었지? 뭔 말이었지? 덕이랑 실령 이렇게 받쳤고 이 뜻이었지? 곰배가 뒤지라 뒤가 실령 이런 뜻이었지? 이렇게 공부하라고 제가 넣어놓은 페이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시험 공부하실 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시상전기 이질성 파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1년에서는 임금에 대한 찬양과 성축의 내용이었지만 2년에서 8년까지는 임과 이별 후 슬픔에 잠긴 여인의 심정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1년과 8년까지 1년과 나머지 연이 통일이 안 된다. 즉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음악으로 유입될 때 임금을 성축한 내용 플러스 여음 및 후렴구가 첨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더불어서 단일 작자에 의해서 일관되게 청약된 것이 아닌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전반적인 구성을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맨 처음에 서사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자, 임을 송축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임은 자, 덕은 뒤에다가 신령님께, 자는 저기, 복은 앞에다가 임금님께, 임금이었어요. 임금. 여기서 그냥 임금. 그러니까 서사가 아무 맥락적 관련성이 없어. 임금의 덕과 복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로 넘어오면요. 처음에는 이제 정월 냇물은 그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보다없이 외로운가? 네. 임 없이 외로운 처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가시면요. 뭔 얘기 나왔어요? 그 등불 같다. 만인을 비추실 등불 같다. 그래서 임의 내면을 예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가시면 어떻게 해요? 진달래꽃 같습니다. 아주 예쁘십니다. 님의 외면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월 가시면요. 그 4월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무슨 내용이었지? 꾀꼬리새 나온 게 4월이었어. 꾀꼬리새랑 대비해가지고, 꾀꼬리새랑 임이랑, 안 맞아. 반대야. 임은 안 와. 꾀꼬리새는 왔는데, 너는 맨날 까먹어. 이런 거였고요. 자, 5월은요, 그 단오날 맞아가지고, 다시 또, 임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린 양이 그렇게 오래 사는데 좋대요. 요거 너한테 바칠게요. 좀 돌아와라. 이런 맥락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월 가보시면은 어떻게 버려진 빛 같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돌아온다면 난 님을 울면서 아주 우러러 보면서 쫓을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버림받은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을 따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월에는요, 뭔 내용이 나왔냐면은 그 이제 다 온갖 것 다 차려놓고, 왜냐면 7월에는 과일도 많이 열리고 먹을 게 많거든. 그래서 온갖 것 다 차려놓고 탈을 지내면서 뭐해? 아이고 님이 나랑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과 함께 살기를 기원한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월이 되시면요, 8월 15일 보름인데 남들은 다 추석이라 시끌벅적한데 님이 없으니까 한가위 같지가 않다. 님이 와야만 오늘이 한가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가위 날에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9월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9월 9일 국화꽃 핀 날인데 우리 집은 조용해. 그래서 어떻게 막 국화주 멋이고 시끌시끌 뭐라 되는데 우리 집은 조용하다. 그래서 임이 없어서 매우 쓸쓸하다. 네,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요, 그 이불 덮고 누웠으니까 혼자 슬퍼서 막 울어. 자, 어떻게? 버림받아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감정의 표출이 드러나죠. 슬퍼라 이렇게 나옵니다. 11월에는요, 혼자서 외로워하는 파트 나옵니다. 어때요?
저기 뭐 얇게 저민 보리수나무 가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12월이 되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 제3자와의 사랑이죠. 임과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딴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근데 되게 좋았나 봐. 그죠? 이렇게 막 안 오는데도 계속 사랑하고 되게 잘생겼었나 봐. 되게 잘생기고 내면도 너무 멋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내면이 멋있는 사람이었으면 왜 떠났을까? 그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로 그런 사람이 떠나진 않았겠죠. 자, 후렴구의 역할 좀 봅시다. 아으 동동다리라는 후렴구의 역할인데 얘가 어떤 내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자, 얘가 한 역할은 연을 구분하고요. 통일감을 작품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당연히 반복되니까 리듬감, 악기 소리를 흉내냈으니까요. 그렇죠? 동동다리. 자, 그리고 어떤 음악적인 흥과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아주 높이고 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시가 좀 절절한 게 뭐냐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모든 그 소재들을요 전부 다 누구랑 연결시킵니까? 임이랑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1월에 냇물을 이렇게 얼었다 넣었다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 2월에 등불을 보니까 어때? 이야, 우리 님의 내면 보는 것 같아. 우리 님은 저렇게 밝고 멋진 분이었는데 3월 보니까 이 진달래꽃 보면서 어때요? 뭔 생각하는 거야? 우와, 우리 님 같다. 님 저렇게 멋진 사람이었는데 4월에 꾀꼬리새는 왔는데 왜 우리 님은 안 오는 걸까? 자, 5월에는 아침에 약 먹으면 장수한다는데 우리 먹이고 싶다. 여기 이제 연결된 세시명들은 단오날이고요. 자, 6월에는요 버려진 빛을 보는 겁니다. 버려진 빛이 마치 누구 같다? 나 같다. 나 버려진 빛 같아. 님이 나를 가지면 돌아온다면 내가 울어봄 조칠 텐데 울어러 보면서 내가 조칠 텐데. 6월에 있는 유두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유두일이 뭐 하는 날인가 봤더니 맑은 물로 머리를 감고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날이래요. 아, 그니까 그날 같은 경우는 뭐 빛을 가지고 갔다가 벼랑에 놓고 가는 사람도 많았겠네, 그치? 그래서 벼랑에 버려진 빛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7월에는요 백종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아주 갖가지 과일들이 쫙 차려진 진성찬이었어. 여기 이제 원래 백종날이라는 거였는데요. 이 백종날이 뭐냐면 그 7월이 보통 각종 과일과 채소, 곡식 등이 많이 나는 그런 계절이라 가지고 여러 음식들을 차려놓고 뭐 그런 행사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차려놓고 이제 비는 거지. 아, 우리 님이 나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 자, 8월의 갑에는요 한가위 얘기하는 거죠. 추석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한가위시면서 뭔 생각해? 님이 없으니까 한가위 같지가 않아. 님이 있어야 오늘 한가위일 텐데.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9월에는요 황화, 국화꽃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국화꽃으로 담근 술을 막 이렇게 나눠 마시면서 한바탕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집은 국화꽃이 들어왔는데 아주 조용해요. 대비되고 있는 거죠. 자, 10월에는요 바랏. 이게 지금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은 보리수나무. 자꾸 까먹어요. 자, 얇게 저민 보리수나무 같다. 나의 처지를 여기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요 한삼. 이제 이불을 덮고 누울 때가 되게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고 누우니까 슬프다. 나 이렇게 혼자 살고 있지 외롭지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12월에는 이 젓가락입니다. 그래서 임 갖다 먹으라고 갖다 놓은 젓가락을 손님이 갖다 물었다. 결국에는 임한테 가지 못하고 다른 제3자에게 수집하게 됐다. 이런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과 화자를 비유한 시어 정리할 건데요. 자, 2월에 있었던 높이현 등불은요 뭐를 상징하는 거였냐면은 결국에는 임을 상징하는 내용이었는데 임의 어떤? 자,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고매한 인품이다. 아주 높고 고고하고 좀 되게 멋진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3월 달래꽃은요 임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자를 빗대는 말들은 6월, 10월, 12월에 각각 이렇게 나오는데 자, 벼랑에 버려진 빛과 그 얇게 점해진 보리수나무까지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그 보리수나무까지는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임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신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요, 이 젓가락 결국에는 뭘 상징하는 거야? 임과의 사랑을 결국에는 이루지 못한 것이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네, 좋습니다. 자, 확인 문제 넘어가 봅시다. 1번. 이 작품에는 임과 이별한 여인의 애절한 정서가 담겨 있다. 당연히 오죠. 맞는 말입니다. 2번. 이 작품은 원령체 형식이다. 모두 12개의 연. 이거 많이 나온다 그랬지? 틀려서 그쵸? 총 13개 연입니다. 서사까지 합쳐서. 3번.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임과 이별을 자신의 탓을 여기고 있다. 그런 맥락 전혀 안 나왔고요. 4번. 작품에서 연을 나누고 음악적 형체를 고조하는 의성어를 쓰시오. 아으 동동 다리 쓰시면 되고요. 자, 5번. 이 작품에서 화자의 처지를 빗댄 식구는 별의 발현빛 반했죠. 또 뭐 있었어요? 계속 나왔던 거 뭐야? 저미한 바랏. 저민 보리수나무까지. 어떻게 쓰는 거야? 바로 보 바랏. 이렇게 아래야 두 개네요. 얇게 저민 보리수나무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6번. 이 작품 감상하고 작품에서 화자임을 비유한 표현 찾아보자. 여러분이 직접 찾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세신명절 정리해보자. 요거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7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의 전개 방식이 나타나는 특징을 한번 얘기해보자. 나오는데 요건 좀 같이 정리해봅시다. 보시면은 이 작품은 서사를 제외하면 12개가 결국에는 다 뭐야? 달이야, 달. 12달. 12달이 차례에 맞춰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각 연에서는 자연현상이나 세시풍속이 화자의 정서랑 함께 나열된다는 특징이 좀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연부터 14면이 총 12달 플러스 어떤 그 달의 세시풍속 이렇게 제시되면서 결국에는 그 내용이 결국에는 뭐랑 같이 연결이 돼요? 화자의 정서랑 항상 연결이 돼가지고 쭉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세시풍속도 나오고 세시풍속이 안 나온 날에는 뭐 나와? 그냥 자연현상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고려가요에 대한 다음 자료 살펴보고 전승과정 알아보자. 고려가요는 조선시대 때 궁중연회에서 연행된 음악을 기록한 악학괴범, 시용향야포, 악장가사 등의 악서에 실려 전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고려가요는 대부분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궁중에 유입된 것으로 훈민정음 창제기 후 기록되어 전승된 결과물이다. 자, 이 작품에서 내용이나 정서가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과 이질적인 부분은요, 서사죠, 서사. 뭐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뭐 서사의 경우에만 어때? 뭐 하고 있어? 뭐 송축의 내용이다. 근데 나머지 2연에서 14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임과의 이별 혹은 뭐 임과의 사랑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혼자 이질적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9번과 같은 부분이 나타난 이유를 고려가의 전승 과정과 관련 지어서 말해보자. 자,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왜 얘 혼자 다르냐? 보시면 아마 궁중에 유입이 돼가지고 연회에서 불렸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 볼 때 아마 그 연회 의식요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본래 민요에 없던 것이 덧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연입니다. 연회 의식요. 이것도 뭐 할 때마다 불려진 거겠죠? 의식요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 보시면 다음 작품을 동동과 비교해서 감상하고 고려가요의 갈래상 특징과 문학적 가치를 비교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가실이랑 동동을 비교해보라는 거지. 아유, 중간고사때 비교하라 문제 엄청 나오겠네. 자, 가실이 좀 같이 봅시다. 가실이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난 위증증가 대평성대. 달러는 어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난 위증증가 대평성대. 잡사와 두얼이 만나난 서나면 아니올시라 위증증가 대평성대. 서른님 보내옵나니 나난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나난 위증증가 대평성대. 자, 이거 분명히 1학년 때 한 번쯤 다뤘을 것 같아. 자, 가실이 있거든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그 번역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위증조가 대평성대는 마찬가지로 전혀 내용과 맥락이 없는 후렴구예요. 이것도 아마 궁중 편입의 흔적으로 봐야겠죠. 자, 그 다음 날러는 어띠 살라 하고,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똑같으니까 굳이 번역 안 하겠습니다. 궁은 누이지가 대평성대. 자, 이것도 보니까 내용은 결국 뭐예요? 임과 이별이야. 나는 어찌 살라고 하고 가버리니까. 되게 좀 아리랑이랑 비슷한 정서죠. 자, 그 다음에 잡사와 두월이 만나난 선하면 아니올세라. 자, 잡사와 두월이 만나난. 잡으면 두월이 만나난. 이거는 붙잡히겠지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잡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가지 말라고 잡으면 붙잡히겠지만, 하지만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자, 뭐뭐 할세라 뭡니까? 뭐뭐 않을까 두렵다죠. 그렇죠? 뭐뭐 할까 두렵다. 자, 내가 잡으면 붙잡히겠지만 이미 너는 지금 네 사랑 찾자고 나의 출세길을 막는 거니? 딱 서운한 마음 가지면 어떻게? 안 돌아올까봐. 갔다가 혹시나 안 돌아올까봐. 그래서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데 도셔오쇼셔. 그래서 서로님은 이제 서러운님을 보내놓으니 가시는 듯 도셔오쇼셔. 가는 듯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서러운 임이라고 나왔는데 이 서러운이 아마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이제 임이 서러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자의 감정이 서러워서 너 이 서러운 쉐키, 너 이 서운한 쉐키, 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서러운 임을 내가 보내더니 가시는 듯 바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것도 뭐야? 이별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1번부터 보세요. 두 작품에서는 고려가요의 내용적 특징과 형식적 특징을 좀 같이 살펴보자. 자, 내용적 특징은요, 결국에는 뭡니까?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담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어떤 연모의 정을 품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형식적으로는요, 분연체, 연을 나누고 있는 분연체 방식 취하고 있는 거랑, 그리고 딱 보이죠? 네, 후렴구 삽입. 아의동동다리와 위의징주가 대표형성대 이렇게 체크해서 볼 수가 있겠다. 자, 12번 두 작품의 특징 바탕으로 고려가요 문학적 가치를 친구들과 함께 얘기해보자. 어떤 게 있어요? 뭐 사랑, 이별 이런 거. 이거 저기 좀 사대부들 있는 사람들 감정인가? 아니죠. 평민들의 풍부한 감정. 우리 서경벽곡 배워서 알겠지만 그때도 뭐였어요? 막 살기 힘들어 딴 데로 도망갈 거야. 이게 사대부들이나 높은 사람들의 감정은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런 거를 플러스 이제 어떤 것도 있다. 되게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뭐 동동도 그렇고요. 서경벽곡도 그렇고요. 가시리도 그렇고요. 다 되게 좀 절절한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제가 이거 쓰면서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위에 가시리 작품 정리 안 하고 돌아왔어요.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가시리 작품 정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 가시리라는 시는요, 갈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고려 가요가 되겠고요. 성격은 기본적으로 자신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거니까 서정적이다. 그리고 님이 내가 붙잡으면 안 돌아갈까봐 두려워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체념적. 자, 더불어서 그래, 내가 서운하지 뭐. 희생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주된 소재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과의 이별이 주된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시의 주제는 결국에는 뭐야?
이별했다, 나 이별했어.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야? 아니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별에서 슬퍼. 이별의 정한입니다. 정환 아니고요. 정한이에요. 한. 자, 그래서 특징은요. 간결하고 함축적인 시어로 애절한 사랑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다. 위 등등 대표 상대는 마찬가지로 첨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시리도 마찬가지로 고려가 있으니까 삼음보로 봐야 되고요.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자, 이제 라스트입니다. 감상을 마치며 동동. 자, 감상의 정리. 요거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눈으로는 텍스트를 읽으시고. 자, 감상의 정리. 동동은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12달에 맞추어 노래한 고려가요이다.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으며 고려시대부터 구전되어 내려다가 조선시대 문자로 정착되어 악학괴범의 한글로 실려있다. 이 작품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사물에 빗대어 표현했고 후렴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하였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다른 연과는 달리 일련의 서사로서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민간에서 불린 노래가 궁중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각 연의 시장이 일관되지 않아 작가 한 사람이 표출한 정서로 보기 힘든데 이 역시 구전된 분연체 노래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된 분연체 노래다 보니까 좀 얘기하는 것들이 중간중간 바뀌었을 수 있고 작가가 계속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을 품고 있는 거죠. 자, 더불어 지식창고 가봅시다. 월령체. 자, 월령체는 한 해 12달의 순서에 따라 노래하는 시가의 형식을 말하며 달거리 형식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달을 한 절로 노래하기 때문에 12개의 절로 나눠지는데 작품에 따라서는 서두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13개의 절이 되기도 한다. 각 절은 그 달의 자연현상, 명절, 세시풍속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 이러한 것이 동동에서는 2월의 연등절, 5월의 단오, 6월의 유두일, 7월의 백종, 8월의 한가위, 9월의 중양절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월령체는 민요에서 잘 드러나며 이후 조선 후기 가사인 정학요의 농가, 월령가에서도 나타난다. 자, 그래서 형식상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노래는요, 정학유의 농가 월령가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농가에서 1년 동안 해야 될 일을 10달의 순서에 따라 읊은 그런 가사입니다. 자, 그리고 작자 매상 청산별곡 우리 했었죠, 그쵸? 자, 내용적으로는 어때? 그 고려시대, 내용이 아니고 그 고려가요. 네, 자꾸 석연별곡을 했구나. 청산별곡이죠. 미안합니다. 자, 고려시대 민중들의 삶에 대한 비애와 고뇌를 노래한 고려가요고요. 고려가요의 갈래상 특징에 주목해서 감상해 볼 수가 있다. 얄리얄리얄라정 얄라리얄라. 자, 총정리하겠습니다. 상고시대의 문학. 자, 고대국가의 형성과 건국신화에 등장한 부분, 그래서 주몽신화 배웠었어요. 건국신화는 제천행사, 제천이고 충북 제천 아니라고 얘기했었지, 그때? 제사를 얘기하는 거야, 제사. 자, 제사행사에서 서사시의 형태를 불리면서 안으로는 국가 구성원 결속 플러스 밖으로는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높였다. 그리고 고대가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단가요로서의 신화세계의 주술적 양상을 보이다가 여기 이제 관련된 작품이 구지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거부가 머리를 내놓으라 느려지 않는 구워먹으리. 자, 그러다가 점차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서정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제망매화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문학입니다. 삼국의 각 나라는 효율적인 국가 통치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한자, 불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학 작품도 많이 탄생이 됐습니다. 자, 국가 지배체제를 정비하면서 궁중의 예학으로 사용할 새로운 노래를 창작했다. 플러스 더불어서 한문 문학도 발달하게 됩니다. 한자가 수용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빼어난 수준의 한문 문학을 발전시켰다. 이 한문을 그냥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독자적인 방법으로 갖다 쓸래라고 했던 작품이 바로 향가입니다. 향가. 그래서 향찰로 쥐어 부른 노래라는 뜻으로 당대 지식인 계층의 정신세계 플러스 정서가 잘 표현되어 있다. 아니 선생님, 제망매가가 뭔 지식인입니까? 제망매가 말고 모죽지랑가나 창기파랑 같은 경우는 그 화랑의 노래, 지식인, 지배계층, 그치?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본 게 바로 고려문학입니다. 자, 고려시대는요, 과거적인 실시로 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배층의 한문문학 플러스 피지배층의 구비문학, 구전문학으로 나뉘어 발전하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가요죠. 자, 고려가요는요,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궁중에 유입됐고, 후민정음 창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기록되어 전한 겁니다. 당연하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겠죠. 그냥 고전시대 와가지고 세종대왕 이후에 한글로 바뀌었겠지. 자, 주요 내용은 남녀간의 사랑, 이별의 정한, 삶에 대한 고뇌 등으로 평민들의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노래했다.
자, 경기체가라는 작품도 있거든요. 경기체가는요, 각 장마다 여음이 반복되고 분절되는 점에서 고려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는 그런 나 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그런 그 내용의 후렴구가 나오고요. 주로 한문 구절을 사용해서 귀족들의 풍요 플러스 자기 과시 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짜 노래 내용이 그래. 어휴, 넌 이거 잘하고 쟤는 이거 잘하고 난 이거 잘하네. 우리 어떠니? 이런 막 노래를 해요. 그래서 경기체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전문학이라는 것도 발달했는데요. 가전문학은 제가 설명했었지만 그 전, 즉 전기, 인물의 위인 전의 전자입니다. 전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의인화된 삶을 뭐 공방전 이러면 동전 얘기하는 거였고 국순전 이러면 술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의인화된 사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가지고 그 사물의 이치를 밝혀 교훈을 전달하는 그런 작품이 고려시대 가전문학이었다. 더불어서 고려 중엽부터 발생한 시조도 있습니다. 쌤 시조는 조선시대 거 아닙니까? 네, 고려시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자, 고려 중에 발생해가지고 고려 말엽에는 정착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 그런 시조라는 장르. 이후 조선시대에는 아주 대표적인 장르로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4단원의 1단원 수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